태아보험을 100세 만기 또는 80세 만기로 가입할 때 유리한 혼합 설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태아보험 혼합 설계 시 태아보험 기본형으로 적합한 상품을 확인해보고 각 태아보험별 보장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혼합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태아보험 기본형과 단독실손 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단독실손 의료보장을 태아보험에 추가하지 못하고 별도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혼합 설계는 태아보험 기본형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들 중 암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주요 수술비는 무해지 환급형 태아보험으로 가입하고 태아 관련 보장이나 입원 일당, 기타 수술비 및 다른 보장들은 태아보험 기본형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태아보험 기본형 한 상품으로 설계할 때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해집니다.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나 80세 만기로 가입할 예정이라면 태아보험 기본형과 태아보험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단독 실손 의료보험으로 혼합 설계하여 가입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혼합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태아보험 기본형으로 적합한 상품으로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이에 적합한 태아보험 기본형으로는 현대해상 부댕꽃 어린이 종합보험과 메리츠화재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 그리고 KB손해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 등 세 상품 정도입니다. 그런데 태아보험 혼합 설계 시 이 세 상품이 태아보험 기본형으로 적합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태아보험 기본적인 보장기간을 100세 만기 또는 80세 만기로 가입하더라도 특약의 보장 내용에 따라 특약별로 보장기간을 3세 만기로 별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 중에는 영유아기에는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하면서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낮은 보장들은 100세 만기가 아닌 30세 만기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원 일당이나 중환자실 입원 일당, 응급실 내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성이 높지 않은 보장들 중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장기간 보장받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보장들은 100세 만기가 아닌 80세 만기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복층 설계라고 하는데 설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보장입니다. 따라서 보장기간은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기본적으로 무해지 환급형 태아보험으로 설계하는데 대부분의 태아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금액 한도가 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혼합 설계 시 태아보험 기본형에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어렸을 때 중점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면 보장기간을 30세 만기로 선택하고 장기간 보장받고자 한다면 80세 만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한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성인 이후에 더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세 만기나 80세 만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상해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은 아기가 태어나는 시기에 보장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보장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더군다나 보장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3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장과 비교해서 보험료 또한 비싼 편으로서 이번 일당은 80세나 100세가 아닌 30세 만기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핵진단비는 보장금액이 30만원으로서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년 후에 보장받는데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장은 30세 만기로 설계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비는 보장금액이 2천만 원이고 보험료가 저렴하여 장기간 보장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각 특약별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보장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태아보험 기본형은 앞서 안내드린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과 메리츠화재, 내맘같은 어린이보험, 그리고 KB손해,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등 세 상품 정도입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는 기본계약을 100세 만기나 80세 만기로 설계할 경우 특약의 성격에 따라 보장기간을 30세 만기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혼합설계 시 적합한 태아보험 기본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세 상품의 보장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기본형으로서 적합한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과 메리츠화재, 내맘같은 어린이보험, 그리고 KB손해,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등에 대한 보장 내용은 보시기 쉽도록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태아보험 보험사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는 설계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3, 4 모두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었습니다. 태아가 태어났을 때 남아가 아닌 여아인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은 환급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유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구분됩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상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고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는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혼합 설계 시에는 태아보험 일반형이 아닌 무해주 환급형 태아보험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3%는 태아보험 일반형에서는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태아보험에서는 상해 후유장애가 기본계약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최소 금액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 또한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합니다만 대부분의 태아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장금액이 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혼합 설계에서는 질병 후유장애 3%는 태아보험 기본형에 추가하여 보장금액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3, 4 모두 5천만원까지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태아가 태어나는 영유아 시기와 6, 70세 이후에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태아보험 기본형의 질병 후유장애를 구성할 경우 보험료 이산을 감안하여 30세 만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80세 만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보험료 예산을 감안하여 큰 무리가 없다면 80세 만기로 장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보험료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30세 만기로 하여 영유아기 및 성장기에 중점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진행후유장애 이외에 태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 보장은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4대 장애 진단비 500만원, 뇌병변 장애 진단비 1상급 500만원, 뇌병변 장애 1료급 500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를 말합니다. 메리츠는 질병장애 1상급에 대한 진단금으로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보장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르요루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등 12대 장애를 말합니다. KB손해는 3대 장애 진단비 5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3대 장애란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말합니다. 장애 진단비는 보장 범위와 보장금액 측면에서는 메리츠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아 관련 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아 관련 보장은 무해지환급형 태아보험에서는 대부분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부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나 태아 관련 보장이 다양하지 않고 태아보험 일반형과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 일반형으로 구성합니다. 태아 관련 보장은 저체중아 입원 1당과 주산기 질환 입원 1당, 그리고 신생아 출생 위험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장기간은 태아 출산 시점부터 1년 동안 보장하며 보험료 또한 가입 시점부터 1년 동안만 납입하게 됩니다. 현대해상 저체중아 입원 1당은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주산기 질환 입원 1당은 1만원, 그리고 신생아 장애 출생 진단비는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는 저체중 및 주산기 질환 입원 1당을 하나의 특약으로 해서 5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출생 위험 수리 담보로 해서 1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KB손해는 저체중아 입원 1당 3만원, 주산기 질환 입원 1당 1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체중 입원 1당은 현대와 메리츠의 보장금액이 5만원으로 가장 높고 신생아 주산기 질환 입원 1당은 메리츠가 5만원으로 보장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신생아 출산 위험에 대한 보장은 현대해상에서는 신생아 장애 출생 진단비로 보장하고 있고 메리츠화재에서는 출생 위험 수리 담보로 보장하고 있으며 KB손해에서는 출산 위험으로 보장하는데 3사 모두 가입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위험에 대한 보장은 저체중과 출산 시 장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체중에 대한 보장 기준입니다. 현대해상은 2.5kg 이하일 때 가입금액의 0.5%인 5만원을 보장하고 2kg 이하일 때 가입금액의 1%인 10만원을 보장합니다. 메리츠화재는 2.5kg 이하일 때 가입금액의 5%인 50만원을 보장하고 2kg 이하일 때에는 가입금액의 10%인 100만원을 보장합니다. KB손해는 2.5kg 이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2kg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인 10만원을 보장합니다. 둘째, 장애에 대한 보장 기준입니다. 현대상은 신생아 장애 출생 진단비에서 약관에 정한 장애로 인한 경우 가입금액의 10%인 100만원을 보장하고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00%인 1천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 시 가입금액의 20%인 200만원을 보장하고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애 시 가입금액의 100%인 1천만원을 보장합니다. KB손해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 시 가입금액의 10%인 100만원을 보장하고 심한 장애 시 가입금액의 100%인 1000만원을 보장합니다. 가입금액은 모두 1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보장 조건 측면에선 메리츠가 유리합니다. 다만 1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외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에서는 선천 이상 진단비로 100만원을 추가 가입할 수 있고 메리츠화재에서는 27주 이내 조산치료비 300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암을 비롯한 3대 질병에 대한 보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암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반암 진단비는 성인 이후에 중요성이 더 커지는 보장으로서 태아보험 혼합 설계에서는 일반형이 아닌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형으로 1억원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 일반형에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경우 20-30년 후에 일반암 진단비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예약담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금액인 일반암 진단비 100만원과 유사암 진단비 50만원을 구성합니다. 일반암 진단비 외 20세 또는 30세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진단비를 추가로 구성합니다. 현대해상은 다발성 소아암 8천만원과 소아백혈병 진단비 5천만원을 구성할 수 있고 메리츠화재에서는
다발성 소아암 5천만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KB손해에서는 다발성 소아암 5천만원과 소아백혈병 진단비 2천만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또한 혼합 설계 시에는 무해지 환급형 태아보험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해지 환급형 태아보험을 포함해 대부분의 태아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최대 가입 한도가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보장 금액은 태아보험 기본형으로 해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추가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원씩 구성하였습니다. 보험료 여력에 따라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뇌출혈의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질환 진단비에서 가입 금액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대 진단비 예약담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암진단비 6천만원과 유사암 진단비 500만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그리고 급성심근이용세 3천만원을 예약담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약담보의 보장은 가입 시점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또는 30년 후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보장으로서 보시는 보험료는 지금부터 30년 동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30년 후 보장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점과 20, 30년 후에 추가되더라도 현재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3대 질병에 대한 예약담보는 병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추가되며 추가되는 시점에 추가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3대 질병에 대한 보장 조건은 현재 가입 시점의 보장 조건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과 20, 3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진단비 이외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현대해상 3천만원, 메리츠 화재 500만원, KB손해 1천만원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입원 일당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은 모두 최대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예산을 감안하여 3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입원 일당은 보험료가 비싸고 이에 보장 금액이 크지 않아 가성비 즉 효율성이 매우 낮은 보장으로서 성인보험에서는 적극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아보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장으로서 효용성이 높은 보장입니다. 따라서 입원 일당의 보장기간은 100세나 80세 만기가 아닌 30세 만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세 만기로 가입하더라도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중간에 삭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 및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또한 가입금액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이지만 보험료 예산을 감안하여 10만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상해 및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인큐베이터 치료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입원 일당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장으로서 현대해상 1만원, 메리츠 화재 3만원, KB손해 2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천성 질환으로 인큐베이터에 입원하는 경우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그리고 선천 입원 일당을 모두 중복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다음은 성장기에 추가되는 예약담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보장들은 위에 설명드린 예약담보와 같이 가입 시점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 보장별 표시되어 있는 나이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보장들입니다. 보험료는 추가되는 시점부터 납입하게 되며 추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각 보장별 보장 금액의 적적성과 필요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담보 이외에도 치아 관련 보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효율성이 높은 보장들이 아니어서 보시는 화면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한 보장들입니다.
수술비 중에 가장 중요한 보장은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입니다. 상해 수술비는 상해로 인해 수술하는 경우 보장되며 질병 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하는 경우 보장되는데 보장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수술비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이외에 7대 질병 수술비, 16대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 등등은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보험사에서는 큰 장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은 보장들입니다.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는 혼합 설계에서는 무해지 환급형 태아보험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태아보험 일반형에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 수술비는 무해지 환급형에서는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나 질병 수술비는 상품에 따라 100만원 또는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보완할 경우 태아보험 일반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태아보험 일반형에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수술비 담보를 가입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이외에 다양한 보장들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으나 보장 금액과 보험료 대비 가성비를 감안하여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골절 진단비도 무해지 환급형에 추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보장 금액이 크지 않고 치아 파절까지 포함한 경우 보장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보완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5대 골절 진단비는 무해지 환급형에 추가할 경우 일반형에서는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는 보험료 예산을 감안하여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는 보장기간이 20년 이하로 태아에게는 중요한 보장으로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에서는 1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비는 영유아기 및 성장기에 보장받도록 30세 만기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장금액이 크지 않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100세나 80세 만기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진단비나 정신질병 장애 진단비, 중대한 가와사키 류마티스럴 진단비,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중증 아토피 진단비,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화상 진단비,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비 등은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은 담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하여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이외에 다른 수술비는 보장 금액이 크고 보험료 부담이 적은 보장들을 중심으로 추가합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다음으로 중요한 보장이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현대해상은 선천 이상 수술비를 3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메리츠는 혀 유착증을 제외한 선천 이상 수술비 130만원, 혀 유착증을 포함한 선천 이상 수술비 2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KB손해는 혀 유착증을 제외한 선천 이상 수술비 20만원, 혀 유착증을 포함한 선천 이상 수술비 20만원, 그리고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460만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선천성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 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정 등은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가입 금액의 10%만 보장합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혀 유착증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혀 유착증에 대해서는 20만원, 그리고 혀 유착증 외에 다른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선천 이상 수술은 150만원을 보장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B손해는 혀 유착증에 대해서 20만원, 그리고 대설증, 기타 혀 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등은 40만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천성 질병에 대한 수술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장금액 측면에서는 KB손해가 가장 유리합니다.
보장 범위 측면에서는 메리츠가 유리합니다. 이외 다른 기타 수술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아탈장 수술비는 현대해상 30만원, 메리츠화재 20만원, KB손해 20만원, 보장기간은 30세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심한 상해 수술비는 보장금액이 현대해상은 500만원, 메리츠화재 200만원이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어린이 개운 심장 수술비와 어린이 심장 시술비는 보장기간이 30세 이하로서 현대해상은 개운 심장 시 300만원, 심장 시술 시 200만원, 메리츠화재는 개용 심장 수술비 300만원, 심장 시술비 100만원, KB손해는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만 3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중대한 특정 사항의 수술비 등은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장 기간을 80세로 설계합니다. 특정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비, 보장 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100세 만기로 설계합니다. 현대해상은 100만원, 메리츠화재 300만원, KB손해 100만원 설계 가능합니다. 척추측만증 수술비, 현대해상 2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담보 없습니다. KB손해 2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에서 보장기간은 20년 동안이고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한 번만 내고 종료됩니다. 그리고 추간판 장애 수술비, 메리츠화재 100만원 가입 가능하고요. 100만원 이상인 경우 100세를 권해드립니다. 보험료 대비 가성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료법률 비용, 보험료가 3, 4원 정도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200만원 수준이고요. 보험료 대비 가성비 유리하여 활용도를 감안했을 때 추가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은 모든 보험사 3년 갱신 조건입니다. 가입금액 한도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산모특약은 의무가입 특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조건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보장으로선 의미 없습니다. 현대해상 27주 이내 조산치료비 3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최초 가입 시 1회만 보험료 납입하고 보장 가능합니다. 메리츠는 아까 1년 만기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죠. 이외 현대해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 출산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입니다. 1천만원까지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비용은 일반적인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산모분들이 아쉬워했던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에서는 임신 출산 질환을 출산 후 42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에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입원 비용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분만은 4일, 제왕절개 분만은 8일까지 비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교해볼 부분은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입니다. 현대해상은 유사암을 제외한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50% 이상 상해 및 질병 후유장애인 경우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유사암을 포함한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50% 이상 상해 및 질병 후유장애인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손해의 납입 면제 조건은 메리츠와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태아보험 기본형을 구성할 때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2019년 4월부터 산출 방법이 변경되어 출산 전 보험료와 출산 후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 보장들 중에는 최초 1회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회 보험료와 2회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담보 내용 중에 27주 이내 조산치료비의 보험료는 최초 1회만 납입하는 일시납 조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회 보험료와 2회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태아 관련 보장들은 보장기간이 1년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 또한 1년이기 때문에 1년 경과 후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보험료는 13회차 보험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13회차 보험료를 기준으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해상은 최초 가입 시 1회차 보험료가 55,020원이고 2회차부터 출산 후 2개월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51,600원을 납입합니다. 출산 후 3개월 차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는 51,077원이 되고 13회차 보험료는 43,242원이 됩니다. 메리츠화재는 최초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가 31,620원입니다. 그리고 2회차부터 출산 전까지 납입하는 보험료 또한 동일한 31,620원을 납입합니다. 출산 후 보험료는 69,550원이고 13회차 보험료는 49,412원입니다. KB손해는 최초 1회차 보험료가 47,567원이고 2회차부터 출산 전까지는 매월 45,721원을 납입합니다. 출산 후 보험료는 53,395원이고 13회차 보험료는 43,561원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일반형과 함께 가입하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현대해상과 KB손해는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메리츠화재는 여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태아가 출산 후 남아인지 여아인지에 따라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면 이는 환급해 드립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살펴보면 현대해상의 단독실손의료보험은 출산 전 보험료가 14,842원, 출산 후 보험료는 22,520원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출산 전 보험료가 15,929원, 출산 후 보험료는 24,172원입니다. KB손해는 13,597원이 출산 전 보험료이고 출산 후 보험료는 26,631원입니다. 그리고 단독실손의료보험은 1년 갱신 조건이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의 경우 20대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태아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오히려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태아보험 일반형과 단독실손의료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현대해상의 1회차 보험료는 69,862원이고 13회차 보험료는 65,762원입니다. 메리츠화재 출산 전 보험료는 47,549원이고요. 출산 후 보험료는 73,584원입니다. KB손해 총 보험료는 61,164원이고 출산 후 보험료는 64,192원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13회차 보험료는 1년 갱신 조건인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불가하지만 보험료는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태아보험 기본형 설계 내용은 어떤 무해지환급형 태아보험을 선택하여 혼합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료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태아보험 기본형과 무해지환급형으로 혼합 설계할 때 이에 적합한 태아보험 기본형으로서 현대해상 구den꽃 어린이 종합보험, 메리츠화재 내맘같은 어린이보험, 그리고 KB손해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의 가입 조건과 보장 조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태아보험 무해지환급형의 보장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의 주소와 상담 신청은 화면 아래를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